안녕하세요. 티어원의 박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문 먼저 보겠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죠. 공고는 2월 7일 날 났어요. 2월 7일 기억하시고요. 자, 사업 개요로 보면은 이제 이공계 연구 인력을 이제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파견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총 한 470개 과제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채용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고요. 신진 연구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것과 또는 고경력 연구 인력을 채용 지원하는 것 아니면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인데 이거를 우리는 짧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의 연구 인력을 채용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원 규모는 350개 과제 정도 됩니다. 채용이. 근데 이제 신진 연구 인력을 채용하거나 고경력 연구 인력을 동시에 채용 지원해도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기업당 최대 1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입 연구 인력을 뽑던가 고경력 연구 인력을 뽑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소부장의 경우에는 기업당 최대 2명으로 신입을 1명 뽑아도 되고 경력직을 1명 뽑아도 돼요.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셔야 되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력을 뽑아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따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신진 연구 인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만 알아보면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만 알아보면 되고요. 이공계 신진 연구 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260개 과제를 할당했습니다. 아까 총 350개 과제 중에서 260개 과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신진 연구 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기준 연봉의 50%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기준 연봉이 여기 있죠, 왼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학사 출신을 뽑았다. 그럼 1년 차에는 최소 2,700만 원 이상을 주셔야 돼요. 이공계 인력을 뽑았을 때. 그럼 이 2,700만 원이 기준 연봉이 되고 그것의 절반인 1,350만 원을 1년 차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는 1,500만 원까지, 3년 차에는 1,6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지원 사업이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학사의 기준이었고 석사나 박사의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 요거 이상의 이 기준 연봉 이상의 연봉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연봉을 3년 동안 받으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지원 대상은 아까 봤고요. 연구 인력의 기준은 뭐냐면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셔야 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되면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인력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면서 학위 취득한 지 5년이 안 지난 사람이어야 이제 신진으로 이제 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되고요. 다음 범위에 해당해야 되는데 일단 미리 뽑아놓은 사람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공고일로부터 1년 전, 그러니까 아까 공고일은 2월 7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는 아직 채용은 하지 않았는데 과제 선정이 거의 5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과제 선정 후에 협약 시작일이 6월 1일인데 그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면 지원 조건이 됩니다. 지금 2월 7일 공고가 났는데 3월 7일 6시까지 접수할 수 있고요. 평가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3월 7일까지 하시고 서면 평가가 4에서 5월에 나고 바로 선정 통보가 됩니다. 그다음에 5월에 협약하시고 6월 초에 바로 뽑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평가 기준은 사업 지표가 70점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평가 지표가 30점. 이렇게 됩니다. 사업 지표는 뭐 R&D 투자 비율이나 재무 역량, 연구 인력 유지, R&D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평가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우대사항은 기업의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50% 이상 우선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 경기, 인천은 일단 좀 사람 뽑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 뽑기 좀 어려운 비수도권을 먼저 할당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인력 중에서 만약에 여성인 경우에는 30% 이상 우선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대 사항은 이렇고요. 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벤처 기업이시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 사업에 똑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3년만 지원하잖아요. 근데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5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등록된 연구소 기업인데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점밖에 받을 게 없네요. 저희는 벤처라서 3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연구 인력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자면 그러니까 3점을 줘요. 그러니까 채용 예정자라는 거는 지금 채용을 안 했는데 채용을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을 뽑게 되면은 취업률이 올라가겠죠. 정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고용의 증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증진을 할 수 있으니까 3점을 주겠다는 거고 미리 뽑아놓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을 시켜놨으면 5점을 줍니다.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 채용 공제랑은 달라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활용하는 내일 채용 공제의 경우에만 5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사실 기업에서 부담할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용 공제는 이제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해주긴 합니다.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일 채용 공제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가점들을 주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내일 채용 공제는 그래도 뭐 한두 명 정도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략 품목은 또 최대 3점인데 보통은 디지털 전환이나 미래 혁신 선도 분야의 경우인데 이거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지원해 보려고 좀 이거를 찾아보다가 정말 좋은 정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서 이제 소개는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가점 받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가점에서 많이 이제 승부가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제 신청 제한이나 지원 제외 사항은 다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 이제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송은 당연히 안 되고 뭐 지원받은 인력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신청 서류는 간단하게 보시면 연구개발 계획서 이런 거는 여기 smtech.go.kr에서 보시면 되는데 잠시 뒤에서 내용 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재무제표나 뭐 학위증명서 이런 것들 있으면 되고 우대 가점 증빙서류 우대 만약에 받으실 거 있으면은 증빙서류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다 하시면 되는 거고 너무 쉬운 거고 지금 신진을 봤는데 이제 경력자들 채용 지원할 때는 거의 다 비슷해요. 90개 과제 내외고 거의 다 비슷하셔서 볼 게 없는데 이제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이제 5년 졸업하신 이제 학위 취득하고 5년 이내인 사람만 됐었잖아요. 신진은. 근데 이제 고경력은 취득 후에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의 경우는 14년 이상 되신 분들
석사의 경우는 10년 이상, 박사는 5년 이상인 자들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고요. 가점 항목에서는 이제 여성 인력이 3점 가점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이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소부장 연구 인력 채용 지원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별로 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최대 2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소부장 기업 중에서 당연히 기업부설 연구소 없으신 분들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기업이어야 된다. 강소기업 100이나 100 플러스, 스타트업 100, 뭐 이런 기업들이어야 이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내용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이 파견은 안 보겠습니다. 저희 채용만 볼 거고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만약에 박사를 뽑았어요. 신진으로.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6천,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거 정말. 이것도 그냥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가점 저기 우대 사항이나 가점을 미리 좀 살펴보시고 올해 좀 힘들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고 하시면은 내년을 미리 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력을 뽑았다면은 내일 채용 공제를 가입시켜 놓으시거나 이런 벤처 기업 이런 것들을 미리 이런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따놓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공고문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연구개발 계획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공고문 하나 보고 연구개발 계획서 따로 보고 뭐 계획서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가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내용이 크게 별게 없어요. 보시면은 지원 인력 정보 이런 건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연구 내용 및 항목 계획 이거 딱 보시면은 제가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기업부설 연구소 딸 때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 근데 이거는 이제 지원 인력에 관한 거지만 이런 내용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자가 진단 이거 그냥 하시면 되고 체크리스트 하시면 되고 어려울 게 없고요. 쓸 게 뭐냐면 이제 기술 개발 목표인데 이거 최대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기술 개발 목표 요거 하나 적으시고 그다음 연구 개발 방법 적으시고 이것도 벤처나 이런 거 따실 때 다 적었던 것들이에요. 이거 최대 2페이지까지밖에 안 써요. 그리고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연구 개발 역량 지원 기업 및 지원 인력의 연구 역량 이런 것도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쓰는 게 별로 없죠. 기술 개발 일정은 뭐 이거 일정 같은 경우 당연히 표 같은 거 만들어서 쓸 테니까 이거 최대 2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얼마 안 나오겠죠. 연구비 사용 계획도 너무 간단하고요.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 보면서 들었던 내용이 생각이 뭐냐면 이거 여기서 차이 크게 안 나겠다. 우대 사항이나 가점 사항에서 크게 차이 나겠다. 라는 거였고요. 어찌됐든 이거 되면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 해보시고 많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